안녕하세요. 강사 장금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차시이네요. 지난 시간에 걸쳐서 하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프와 아일랜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어떻게 하프 강국이 되었을까요? 사실 아일랜드에 언제부터 하프가 자리 잡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전과 문학 속에 등장한 내용을 토대로 아마 6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유추할 뿐인데요. 아일랜드가 하프 강국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영국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일랜드는 1922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무려 800여 년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영국인들은 800년 동안 아일랜드를 지배, 그리고 수탈하면서 아일랜드인을 야만인 취급하는 의식이 저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1185년 헨리 2세의 명으로 아일랜드 워터포드에 도착한 영국 존 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왕사의 눈에 비친 아일랜드, 정말 문명과는 한참 멀어 보입니다. 의복도 지저분했고요. 머리도 너무 길었고 수염도 너무 길었고 참으로 지저분했죠. 존 왕자는 아일랜드인들을 보고 이들은 참 게으르다. 그리고 문명화가 덜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일랜드인들이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겁니다. 존 왕자가 봐온 어느 민족들보다도 하프 연주에 능한 아일랜드인들을 보고 그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존 왕자와 동행했던 웨일스의 제럴드는요,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담아서 아일랜드의 지형, 그리고 아일랜드 정복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일랜드인의 뛰어난 하프 연주 능력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일랜드 곧 하프라는 아이코닉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하프가 공식적으로 아일랜드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헨리 8세 덕분입니다. 헨리 8세는 1541년 자신을 아일랜드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일랜드 하프의 위상을 반영해서 하프를 공식 문장으로 채택했고, 이는 곧바로 화폐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아일랜드 하피스트들만의 특별한 연주법이 있었는데요. 중세 아일랜드에 살았던 여러 민족 중 하나인 게일족 전통에 의하면요, 모든 부족에는 상주하는 하피스트가 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리더들을 위해 애가를 작곡하고 전쟁터에 반드시 동행해서 늘 부족 생활의 모든 면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했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일랜드에서는 하피스트들의 위상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하게도요, 이들은 하프를 손가락 끝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긴 손톱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 시에도 함께 대동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명운도 달려 있었기에 이 하피스트들의 손톱은요,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어서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손톱에 전쟁의 명운도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피스트들의 소중한 손톱은 법의 비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프와 맥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네스 맥주, 전통적인 흑맥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네스 맥주 캔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기네스의 로고와 하프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